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군집에 대한 변화를 이제 알아내는데 첫 번째 방법이 담변량입니다. 담변량이란 말은 변수가 여기 베리언스가 변동이라고 하는데 변수가 한 개입니다. 단 한 개의 숫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종이 있는데 생물종 A종, B종, C종, F, G종이 있는데 이것의 개체수가 10마리, 5마리, 2마리, 20마리, 130마리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자료가 뭐가 있느냐?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만. 아니면 생물종이 몇 종이냐? A, B, C, D, E, F, G 이렇게 7종이다. 개체 수에 대해서 평가하면 이것만 또 계산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똑같이 어떤 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변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담변량 분석은 생물의 종수, 다양성입니다. 이 지역에는 A, B, C, D, E, F, G 7종이 있네. 7. 생물 다양성 7. 그 다음에 군중 내에는 풍부도. 이 풍부도란 말은 7종이 있는데 이 각 종의 개체수, 그죠? 이 개체수를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종 풍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쉽게 나타내는 샤넌 위버 다양성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를 직접 계산하면 이 숫자에 따라서 이쪽은 다양성이 이만큼 있구나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김문창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A 지역이 있고 A 지역에 군집 A, B 지역에 군집 B, A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A, B, C, D, E, A, B, C, D, 다행이에요. 종 풍부도는 똑같이 옵니다. 5종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5종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5종은 있는데 B, C, D, E는 한 마리씩만 있고 A라는 종만 무려 96마리. 대부분이 A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모든 종이 균일하게 20마리씩 존재해요. 그러면은 종풍부도 이것만 보면은 오 똑같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개체수를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조성이 좀 다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종 다양성입니다. 종 다양성 지수. 이것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확률. 전체 마리수 100마리 중에서 96, 0.96, 0.02, 0.02. 그리고 또 전체 100마리 중에서 20마리, 0.2, 0.02. 그 다음에 이것을 자연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곱하면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 고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두 지역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PI, 로그 PI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0.22, 여기는 1.62. 숫자가 이것보다 이게 더 크죠, 그죠? 어찌 되느냐? 숫자가 더 크다, 더 다양하다. 계산하면서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종 다양성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다양한 생물 종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생물 종은 똑같이 5종이 있을지 몰라도 더 다양하게 사는 것은 이쪽이에요. 그죠? 이처럼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여준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생물 다양성 지수가 아까 0.2였습니다. 0.2. 그건 뭐냐? 낮은 값을 가져가는 말은 어떤 특별한 강한 종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아까도 보면은 거기는 어찌됐죠? A라는 종이 96%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지수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해법. 종 풍부도를 이제 100분으로 나타내는데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덤프 사이트, 그러니까 폐기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여기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흐를 테니까
이 근처에 있는 지역은 약간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그죠? 멀리 떨어질수록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위에 있는 주소정점, 사이트 6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분포가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이게 랭크, 스페시스 랭크 1, 제일 많이 존재했던 이 생물종이 없습니다. 오염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생물, 바로 옆에 있는 정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약간 더 멀리 가면 멀리갈수록 이제 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좀 보이죠, 그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알기가 쉽다.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쉽게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게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스페시스 랭크,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제일 많이 개체수가 많은 점, 두 번째로 많은 점, 세 번째로 많은 점, 이런 겁니다. 자, unpolluted,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종이 전체의 한 30%를 차지한다. 그럼 두 번째 종을 합치니까 한 50%. 이 말은 뭐죠? 첫 번째 종이 30%, 두 번째 종이 전체 개체수의 한 20%, 세 번째 종이 한 10%, 그 다음 종이 한 7%. 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폴루티드, 오염된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쉽게 생각하면 오염되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정상적인 개체들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염에 강한 종만 살아남겠죠, 그죠? 그 종만 개체수가 아주 많고 나머지 정도는 개체수가 확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염된 지역에서는 오염의 내성이 강한 특정 종만 많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 종의 비율이 60%나 됩니다. 벌써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종을 했더니 한 20%, 그 다음에 했더니 20%도 아니네요. 한 10%, 그 다음에 또 한 3%, 뭐 2%,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하느냐? 오염이 강한 종만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도 누적 비율만 딱 그리더라도 오염이 된 지역, 오염이 안 된 지역, 오염이 안 된 지역, 오염이 된 지역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해법이라고 합니다. 도해법.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는 이제 질량, 총 생물량, 그 지역에서 생물을 잡아가지고 생물의 질량을 다 더한 겁니다. 이건 통부도. 자, 봐보세요 한번. 이쪽에는 unpolluted, 오염이 안 된 깨끗한 지역. 깨끗한 지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랭크, 스페시스 랭크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생물죠. 이 차지하는 게 20%, 그 다음 종 합치니까 한 40%, 한 60%, 70%, 80%, 8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 차지하는 생물량이 얼마냐? 60%. 많이 차지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오염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의 커브가 간격이 줄어들어서 만나다가 끝내면 다시 역전이 됩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림이 지금 동그란 게, 흰 동그란 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은 오염이 아주 심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염이 심하게 있단 말은 오염에 강한 종만 살아남는다. 그죠? 그런 종입니다. 근데 오염이 강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 오염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오염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쪽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덥다. 여름에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양의 물을 마신다든지 똑같은 양의 밥을 먹고 한여름에 천천히 걸으면 에너지를 안 쓸 거예요. 안 쓰려고 천천히 걸어도 땀이 계속 납니다. 땀이 난다는 말은 뭐죠?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죠. 흥해집니다. 어찌 될까요? 몸무게가 쫙쫙 빠지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지역에 살고 있는 랭킹 순위 1, 얘들은 총 개체수는 다른 종들로 워낙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강한 종은 개체수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비율도 개체수의 비율이 한 60%였어요. 여기는 오염이 안 됐을 때는 전체 개체수, 개체수의 랭크 1순위가 한 20% 차지했는데 여기는 다른 것들을 다 죽어버리고 오염이 아주 강한 종 몇 종만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은 어떤 종일 것 같습니까? 오염이 강하다는 말은 그 오염에 저항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런 종들은 성장 범위 SFG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죠?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계속 에너지 쓰다 보니까 몸무게 자체가 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떨까요? 개체수는 많은데 무게 자체는 아주 작아요. 이쪽은 뭐냐? 개체수 자체는 겨우 전체 개체수의 20%밖에 안 될지 몰라도 얘들은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가지고 몸무게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봐도 생물량과 종풍부도 이 두 개를 하나의 그래프 안에 누적 퍼센트로 큐뮬러티브니까 누적이란 말입니다. 누적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것은 오염된 지역이다. 그 다음 이런 두 선이 거의 비슷하다. 적당하게 오염된 것 같아. 적당히 오염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됐다.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 abundance의 A, biomass의 B, 이것의 조성 비율을 봤다 해서 ABC, 비교를 했다 해서 ABC 컴패리전에서 ABC 커브라고 합니다. ABC 커브. 이게 바로 여기에 A, B, C 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체량 곡선하고 이렇게 풍부도 곡선을 두 개 동시에 그려주면은 이 오염된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들은 끝내는 뭐냐? 종 개체수 아니면 종의 생체량 한 개의 변수만 보입니다. 그렇죠? 생체량 아니면 개체수 이렇게만.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해석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게 있는데 이걸 봐보세요. 극단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 해남하고 통영 이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생물종은 A부터 K종까지 나왔어요. 두 개 지역 다 나왔는데 해남에서는 이렇게, 통영에서는 이 자료가 보면 알겠지만 자료가 똑같습니다. 1, 5, 15 저는 그냥 내려섰어요. 이렇게 내려쓰고 20, 11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자체만 세 칸 밀려서 쓴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해남하고 통영만 보면 이쪽은 A종에 대해서는 해남은 한 마리밖에 없고 통영은 20마리가 있어요. 반대로 C라는 종은 해남에는 15마리 있고 통영에는 한 마리. 극단적으로 H라는 종은 90마리인데 15마리. 그런데 K라는 종은 한 마리인데 통영이 90마리. 그러니까 어쨌든 비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율은 완전히 다른데 이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만 어긋나게 해서 집어넣으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 풍부도를 하면은 똑같은 11종이 나오고 이렇게 종 다양성 지수를 계산을 해도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름들 눈에 볼 때는 이것은 조성비가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해도 종 다양성 지수, 종 풍부도는 똑같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변수 한 개, 종수 혹은 개체수 한 개의 변수만 쓰다 보니까 이런 완벽하게 이렇게 생물이 나타나는 게 여기는 A, 그 다음에 K, J가 통일에서는 제일 많은데
AJK, A, J, K, I가 제일 많은데 해남에서 어느 중이 제일 많으냐? 해남에서는 F, G, H, I 이 중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변수만 가지고 아까 앞에서 보한 종 풍부도나 종 다양성 지수 계산하면 똑같게 나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별량만 해가지고는 오케이 종 풍부도나 종 다양성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차이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수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별량 분석이 필요한 게 된 겁니다. 다별량 분석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글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표청에서 하고 저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표청에서 하고 저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오후 1시 반, 오후 5시 반, 밤 9시 반, 새벽 1시 반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 생물 종에 대한 자료이긴 한데 표청, 저청에 따라서 조사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비가 올 때, 그다음 비가 안 올 때, 비가 올 때, 비가 안 올 때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물의 어떠한 개체수나 여기서는 지금 바이오매스네요. 생물량을 아까 조사했는데 생물량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지만 지금은 실제로는 표청이냐 저청이냐 위치에 대한 변수 또 하나가 들어갔고 시간에 대한 변수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가 올 때, 비가 안 올 때 건조기, 갈수기, 홍수기, 갈수기 그럼 변수가 여러 개 늘었어요. 이러한 자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다별량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분집 분석. 자, 보시면 이것은 아까 앞에 보면은 그 덤핑 지역이 있었습니다. 6번에 덤핑 지역이 있고 폐기물을 덤핑하는 곳이고 그 지역에서의 퇴적물을 떠가지고 중금속의 어떠한 오염 지수를 계산했습니다. 퇴적물에서의 중금속을 여러 개 측정할 수 있겠죠. 카드미움, 납, 알루미늄, 수원, 니켈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어떠한 좀 중금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 하나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지수, 그래서 인덱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종합주가지수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몇백 개다. 그러면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오늘 상한가를 치고 어떤 회사는 하한가를 치고 어떤 회사는 똑같고 회사마다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오늘은 어떻게 올랐어요 내렸어요 간단하게 듣고 싶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그럼 모든 회사들의 주가를 다 반영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니까 종합주가 지수죠, 그죠? 이런 거 이것도 중금속 농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개별 중금속 농도 자료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오케이 그걸 다 고려해서 계산식을 만들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라 하는 게 메탈 폴루션 인덱스 중금속 오염 지수가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숫자가 지르니까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낮은 거 이쪽 낮은 거하고 이쪽 낮은 거하고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따지면 비슷비슷하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 이게 진짜 비슷비슷하냐? 이 숫자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갖다가 다별량 분석 숫자만 보지 않고 중금속 종류라든지 그것의 농도라든지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다별량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거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5, 6, 7, 8 여기에 11, 12, 13, 14 이것들은 값만 보면은 오히려 비슷해요. 이 정점들 비슷하네 묶을 수 있겠다. 같은 집단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집 분석을 딱 하면은 이 두 집단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들끼리는 서로 비슷한 집단인데 이 집단과 이 집단은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은 9번하고 10번 이 지점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 10번하고 이 C 이쪽 그룹하고는 이만큼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거리가 뭐예요? 같지 않다. 얘들은 서로 비슷비슷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게 군축 분석의 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비메트릭 다차원 축구법. 그러니까 이것은 차원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집어넣기 넣었는데 비메트릭이라는 말은 미터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죠? 길이. 근데 이것은 난이니까 없다. 그냥 차원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다, 2다, 3이다, 10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X축, Y축이 보면 눈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보시면 오염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마 처음엔 이랬나 봐요. 조사했을 때 A, B, C, D, E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한번 기름 유식이 일어나니까 그림을 그려봤더니 밑에 찍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끝내 어찌 되느냐? 아직까지도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변화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러다가 비메트릭 다차원 축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적인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런 자료가 이 A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수원 연분뿐만 아니라 생물의 군집이라든지 오염물질의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계 처리했을 때 통계 처리해서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주 성분 분석입니다. 주 성분. 그러니까 실제 보면 자료가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특정 변수, 예를 들어서 이게 수온이라고 해야 되나? 수온, 염분, 중금속, 영양염료에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가장 이 환경을 잘 설명해 주는 성분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를 알아내는 방법이 주 성분 분석입니다. 개념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학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처리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사를 했더니 PC와 이게 Principal Component입니다. Principal Component에서 주 성분입니다. 주 성분 1, 주 성분 2. 그러니까는 여기에 1, 2, 3, 4, 5, 10, 12까지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의 숫자 중에서 변수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2개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성분으로 이 자료들을 한번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한 방법은 자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어떤 오염물질에 의해서 생물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를 조사할 때는 개체 한 마리가 죽느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뼈가 휘거나, 아니면 바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키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성장 속도, 성장 범위가 작아지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체군이란 말은 똑같은 생물 종들의 집합입니다. 그 집합 내에서 연령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몸무게 분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개체군 변화.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집, 이 전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들의
마리수, 개체수, 생물 종들의 무게, 생물 종들의 암수 비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걸 갖다가 군집 분석이 됩니다. 알겠죠? 이 군집 분석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변수 하나만 보면 단별량 분석. 개체수가 몇 마리다. 개체의 무게가 어떻게 되더라. 그것만 한 개의 변수만 가지고 조사하는 거. 단별량 분석이고 그거 말고 그 개체수, 무게, 그 다음에 암수,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 변수를 많이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다별량 분석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비메트릭, 그다음 클러스터 분석, 그다음 증역 인문처럼 주성분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학원에 오면은 사실 이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 한 줄이나 두 줄만 딱 쓰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처리 방법은 뭐 이렇게 학사생들의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고 그만큼 많이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